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한 주가 지나면 또 그죠. 이 뭔가 어떤 주식의 어떤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뭐 정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다음 주를 준비를 합니다. 요즘 그죠. 트럼프 관세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해요. 완전 급등락, 그죠. 자고 일어나면 급등 아니면 급락. 트럼프가 가만히 있어주면, 그죠? 뭐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확 올라요. 근데 또 한마디 하면 그죠? 확 또 폭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약간 엇박자가 나면 손실이 막 급증하는 이런 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미국하고 어떤 동조화는 많이 깨졌어요. 깨졌지만 그래도 그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향을 뭐 받는다.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 어떤 주식 시장도 보면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막 벌어져요. 그중에 보면 그죠? 이 한국인들의 어떤 특이하겠다보다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주식 문화.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죠. 빨리빨리. 빠른 뭔가 성과를 확 바라고 원해요. 물론 저도 뭐 어떤 뭐 그런 과정을 겪었죠. 겪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그죠?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차트에 의존하는 거죠. 차트 의존해서 좋은 차트, 그죠? 급등 차트, 막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결국 그런 부분을 지나서 보면 그게 다 욕심이었어요. 노력 안 하고 빨리 뭔가 성과를 얻고 싶어 하는 욕심. 제가 한 번씩 그죠? 막 그런 어떤 차트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뭐 많아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요, 차트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맹신하지 말라는 거죠. 차트도 보고 다른 것도 다 봐야 되는 거지, 오로지 차트만 보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차트만 보고 해석할 수 있다?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아둔한지 무지한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부정하고 싶네요. 뭐 사람은요, 뭐 주식 투자는 나름대로 다 어떤 자기만의 길, 소신 그게 있는 게 좋아요. 결과를 떠났어. 그래야 최소한 후회는 안 해요. 그죠? 우리는요, 우리나라 문화는 정말 주식 문화 잘못됐어요. 한 35년, 6년 이 주식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반복돼요. 계속.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성향은 뭐냐? 뭐 예나 지금 아니에요. 초창기 때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초창기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차트라는 게. 그래서 그냥 뭐 발품 파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변에 누구 어떤 집등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주식에 좀 해박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그때 가장 강력한 것은 애널리스트죠. 애널리스트 보고서 하나 나오면 그날 바로 상한가 가니까. 그만큼 파급력도 있고 또 우리가 뭔가 정보라는 것을 접할 수 있는 매체는 신문밖에 없었어요. 뭐 한국경제, 뭐 매일경제, 뭐 서울경제 이런 신문 보는 거.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 두 번 나오는 뭐 결산 보고서, 이름이 상장기업 분석이라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장투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신영 투자, 신영증권에서 아마 최초로 그 차트라는 게 공급됐다고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기능은 없었어요. 뭐 그냥 기본적인 어떤, 그때는 토요일도 장이 열렸으니까 기본적인 어떤 추세선 요 정도만 보는 정도. 그냥 뭐 흔하게 뭐 이격이 뭐 그죠? 붙었다 떨어졌다 한 요 정도 대응. 아주 지극히 단순했죠. 뭐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할 때는요. 그래도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좀 장투라는 개념이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온갖 뭐 스킬퍼다 뭐다 해가 온갖 뭔가를 갖다 붙여. 결국 그게요.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챙겨 먹으니까, 그죠? 이 시장 환경이, 주식시장 환경이 개인들이 열심히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돈을 벌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그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차트라는 거를 왜 프로그램을 맨날 개발해가지고 공짜로 나눠줄까요? 결국은 그걸 보고 열심히 사고 팔고 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고 팔고 하기에 좋은 기능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계속 흘러오는 거죠. 그 부분은요,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라면 좀 그러네. 뭐 각자의 생각이라고 해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주식이라는 게 투기냐 투자냐 그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는 주식 투기를 해요. 근데 자기는 주식 투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단타 뭐 이런 게 다 투기죠. 그게 무슨 투자 개념이 있습니까? 그냥 노름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죠? 어디 가서 뭐 포카 치는 거나 고스톱 치는 거나 주식 단타 하는 거나 다 똑같은 도박이에요. 도박. 그 도박을 투자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바꾼 것뿐이에요. 그런 잘못된 환경에서 계속 뭔가를 주식을 하니까 계속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보고 미래를 보고 공부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싶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그죠, 그 삼성 SDI 그죠 2조 유상증자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 급락하고 장중에 한 18만 원대도 보였어요. 그거는 뭐죠? 결국은 안 팔리는 거죠. 2차 전지가. 그거는요,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봐도 알잖아요. 뭐 아파트 주차장 이런 데만 가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기차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전기차가 아직도 여전히 비싸죠. 경기가 지금 좋아요, 나빠요. 여러 가지 상황을 해보면 전기차가 이게 급속도로 확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 싶으면 그죠?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를 내다 보니까 뭐 고점에서 얼마 빠졌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장기적으로 훅 가면 예전에도 그죠?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요즘 그죠? 약간 논란의 대상이죠. 금량. 근데 제가 이래 자주 언급은 하지만 그 전에도 한 번씩 보면 제가 그쪽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고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언급은 하죠. 10몇만 원대부터 한 12만 원대부터 저는 계속 부정했어요. 가봐라고. 가봤냐고. 그 회사 가봤냐고.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봤냐고. 그죠? 그냥 단순하게 결과론 글쎄요. 그럼 각자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요, 어떤 3월 어떤 결산 보고서, 그죠? 3월달 어떤 그 주주총회가 집중되고 거기에서 뭐 어떤 24년도 관련된 어떤 결산 보고서, 감사 보고서 뭐 적정하다, 어쩌다 이런 쪽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확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거죠? 집을 하나 사는데 부동산에서 온 이야기만 듣고 아니면 그죠? 아니면 뭐 간단하게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조회 쭉 해보고 오 괜찮아 그 집을 들고 사냐? 그건 아니죠. 가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주변 인프라, 교통 인프라, 뭐 학교가 있는지 뭐 어쩐지 오만 걸 다 따지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어디 깨진 데는 없는지 구석구석 다 확인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깎으려고 막 애를 쓰고.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요, 부동산처럼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웬만한 아파트 한 채보다 더 많은 돈을 특정한 종목에 넣어둬요. 그러면서도 그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최근에 실적이 어떤지, 매출액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왜 지금 이래 되는지 관심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몰빵해놨대요. 걱정되니까 막 물어보는 거죠. 가치 투자랑 그죠? 테마랑 틀린 거예요. 그죠? 분명히 틀리죠. 최근에 보면 그 미국 그죠? 미국의 그 자산 운용사 그 아카디안인의 그 누구죠? 오웬 라몬트 뭐 수석 부사장인가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재밌게 좀 들었는데 그 오징어 게임 그죠? 오징어 게임 잘 알죠? 오징어 게임 어느 순간 미국 주식이 오징어 게임처럼 변하고 있다. 너무 급등락이 심하고 막 테마라는 게 막 기승을 부린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이래 보니까 일명 서학개미, 그죠? 서학개미, 한국계죠. 서학개미들이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진출하면서 막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몰빵 잘하죠. 또 100% 올란 것도 추격 매수하죠. 왜? 100% 사고 200% 붙여서 먹으면 되지. 걔네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막 급등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꼬는 거죠. 서학개미들이 미장,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학개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투자 비중 한 163조 정도 된답니다. 163조. 우리 돈으로 163조. 그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게 미국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건 뭐죠? 국장에서 빠져나갔다는 소리죠. 그런 만큼 국장이 힘들어진 이유이기도 하고 163조면 미국 시장 규모로 따져보면요. 한 0.2%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주 극히 미약하죠. 그렇지만 이 작은 돈들이 테마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급등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이 볼마게돈 안 그러면 니콜라 아니면 그 실리콘밸리 이런 어떤 막 상패 이런 거대한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보면 항상 그 주식의 최상위권은 한국인 투자가들이 그걸 다 사놨어. 그래서 일명 그죠 인간지표. 그만큼 한국인들은 서학개미들은 투기성이 강하다. 얘네들은 재무제표가 나빠지는데 막 팔고 있는데 그거를 한국인들이 다 받아내요. 왜? 그죠? 얘네들은 여전히 몰라. 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한방 심리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테마라는 이름으로 어떤 주식을 투자해요? 그러면 그 GTC 2025 17일 3월 17일부터 또 시작되죠. 시작되면 어쨌거나 지금은 그죠? 엔비디아 젠슨항이 어떤 IT 업계의 어떤 그죠? 가장 핫하죠. 그리고 3월 17일부터 시작되면 거기에서 말 한마디 뭔가에 따라서 또 테마가 막 형성돼요. 그래서 뭐 3월 20일 그때는 뭐 또 퀀텀데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양자가 움직일 거야. 그래서 그 양자 관련된 종목을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조금 사놓는 거예요. 이거는 가치가 아니죠. 그냥 심리 게임이에요. 틀림없이 올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날이 누군가는 팔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왜? 이 바닥에서 조금 놀아본 사람들은 미리 예상하는 거죠. 미리 사놓고 대기하고 딱 있어요. 그죠? 대기하고 있고, 뭐 엑스게이트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탄력 좋잖아요. 그럼 딱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퀀텀데이 하루 앞날쯤에 사람들이 막 사러 들어오겠죠. 그때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미리 파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들끼리 치고받고 하든지 말든지. 그런 게 테마죠.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테마도 누군가는 일찍 공부를 해서 미리 선점해서 딱 팔려고 대기한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구는 그날 당일 기사를 보는 거예요. 젠슨항이 캔텀데이 때 뭐 양자 컴퓨팅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네. 핫하네. 이제 내가 사야 되겠다. 덤비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테마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허상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오징어 게임 같은 거. 근데 저는 그래요. 테마를 미리 알고 미리 선점해서 산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은 돼요. 빠른 반응을 얻으니까. 그렇지만 진정한 뭐죠? 투자라는 것은 뭐죠? 오징어 게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왜 해요? 투자를 해야지. 투기를 왜 해요? 투자를 해야지. 그건 왜? 급하니까. 빠르니까. 본인만 급하고 본인만 조급해요. 왜? 저는 전업인데요. 이 회사 뭐 하는지 봤냐? 재무구조는 봤냐? 나는 그런 거 안 본다. 왜? 난 전업이라고. 그거 볼 사이에 벌써 팔고 없는데요. 난 이거 그냥 한 1분, 2분, 한 10분도 안 들고 있어요. 그냥 분봉 해놓고 샀다가 바로 팔아버려요. 지금 그런 분위기죠. 글쎄요, 흔히 향하는 라떼는 말이야, 꼰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라는 거는 저는, 그죠? 첫째는 돈을 안 잃는 거.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계속 지키는 거. 그죠? 유명하신 분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고점이 있으면 안 사요. 지 가치보다 비싸다 싶으면 안 사요. 왜 사요? 살 이유가 없지. 비싼데. 좋은 회사를 싸게 사는 게 투자예요. 비싼 주식을, 그죠? 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먹는다. 테마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바보가 더 바보한테 팔아넘기는 게임. 그게, 그죠? 테마라고 그랬죠. 지극히 저는 공감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진짜 궁금한 거는요, 남들이 관심 없는 거, 남들이 관심 없는 주식 바닥에서 확 노는데 이 주식이 점점 망해가니까 바닥에서 52주 신저가를 뚫고 내려가는 건지, 뭔가 다른 이유에서 시장의 왜곡, 착각 때문에 내려간 건지 저는 그게 알고 싶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주식을 남들이 아무도 안 볼 때 매수를 했어. 모두가 막 열광할 때 매도하는 거. 그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애널리스트 아니면 투자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안 그렇죠.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그죠?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테마, 핫한 테마.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을 해야 클릭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좋아요, 구독, 좋아요에 영혼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죠. 그런데 아무도 안 쳐다보는 이런 종목을 막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봐요. 근데 고맙죠. 왜? 아무도 안 보니까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이 도시를, 네온사인 휘황찬란한 이 도시를 막 휘젓고 다녀. 그죠? 휘젓고 다니면 신나, 재밌어. 그죠? 서울지, 시골지처럼. 하얀 시골에 살면 맛있는, 그죠? 치즈 이런 것도 있고 막 돌아다니죠. 재밌죠. 신나죠. 그렇지만 위험도 같이 도사리고 있죠. 시골에 보리쌀 먹고, 그죠? 콩 먹고 해도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골지 같은 투자를 해야 된다. 마음 편하게.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는데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계속 떨어지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분할 매수. 그런데 아무거나 사면 안 되죠. 쫄딱 망해가는 회사를 많이 빠졌다고 계속 물타기 그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회사, 가치 있는 회사를
사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 있는 회사가 왜 빠지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이에요.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투자의 정석 찾는 거. 가장 재밌는 게 뭐죠? 가장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상속, OECD 국가 중에서 탑 클래스의 상속세. 그래서 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식한테 그죠? 지분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세금을 작게 내야 돼. 세금을 작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를 떨어뜨려야 돼.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떨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게 보는 거예요. 1년, 2년을 계획 세우고 길게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방법은 호재는 아예 안 내. 호재는 아예 안 내고 나쁜 것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또 실적도 계속 악화시켜. 실적을 악화시키는 방법도 나쁜 방법도 있고 좋은 방법도 있죠. 근데 가장 합리적인 게 뭔지 투자를 합니다. 투자. 공장을 짓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합법적이죠. 미래지향적이죠. 앞으로는 좋아져. 내가 내 아들한테 이 회사를 물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하지? 오케이. 그러면 이걸 한 10년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 그러니까 한 2, 3년 잡고 2, 3년에 잡아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하나 지어. 왜 인도네시아야? 인도네시아 핫하잖아. 인도네시아는 수도도 이전하고 국내는 지금 침체야. 건설 경기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하고 새로운 어떤 아시아 공략을 할 수 있고 또 중동 그리고 종교가 혼합적이니까 이슬람도 많으니까 중동 지역이나 이쪽으로도 공략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인건비가 싸다. 그리고 우리나라 웬만한 중견기업이 인도네시아 인도로 진출하면 완전히 초특급 대우를 해줘요. 왜? 일자리 창출, 세금 내주니까. 그러니까 공장 부지도 싸게, 에너지도 싸게, 인건비도 싸게 모든 편의를 다 봐줘. 그러니까 이것만큼 좋은 거 어디 있어? 우리나라는 매년 인건비도 확 올라가, 인구는 계속 감소해, 에너지 가격도 왔다 갔다 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전에 가는 거죠. 그러면 3년 안에, 그죠? 3년 안에 돈 한 1,000억, 2,000억, 3,000억 다 올인해버려. 그러면 돈 벌어가지고 이 새로 공장 짓는데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점점 나빠져. 이익도 점점 줄어들어. 주가도 계속 내려앉아. 이 틈을 이용해서 자식들한테 지분 상속을 막 해줘. 가격이 싸니까. 근데 이대로 계속 나빠져서 결국 망할 회사다 싶으면 자기 자식한테 지분을 준다. 말이 안 되죠. 차라리 그 지분 팔아가지고 네 편의점이라도 하나, 빵집이라도 차려서 먹고 살아라. 그래야 되겠죠. 아니라는 거죠. 왜 나빠지는지 이유를 아니까 지분을 상속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회사를 찾아내서 같이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죠? 한 1년, 2년 후에는 원래 제자리, 제주가 찾아가겠죠. 근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품해요. 어느 세월에, 그죠? 어느 세월에 그러냐고.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대부분 다 그래요. 열에 9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반응을 보여요. 숫자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아무도 관심 없어요.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근데요, 과연 개인들이 주변에서 아니면 여러분 주식을 하는데 1년을 결산을 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돼요? 한 100% 되나요? 요즘 은행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은행 그죠? 이자 그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한 2. 그죠? 한 7%그 정도 줘요. 그 정도 주는데 연간 2.7%?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해서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버나요? 원금 손실은 안 버나요? 수익률이 대체 얼마만큼일까요? 그죠? 그럼 각자가 잘 아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100번 사고 팔았다, 1000번 사고 팔았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멍청한 짓이지. 나라에 세금 주고 정권회사 수수료 주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몇 번 사고 팔고 한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죠? 수익률이죠. 그럼 내가 이 회사를 바닥에 사서 분할 매수해서 대응을 천천히 세워라 내오라 1년을 내다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해보라는 거예요. 단타에 익숙해져서 오징어 게임만 하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진짜 투자가 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죠? 나라도 싫어하고 정권회사도 싫어할 줄은 몰라요. 그렇지만 개인들은요, 오징어 게임을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투자를 해야 돼. 최근에 그 어떤 상법 개정에 대해서 막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또 민주당이 주관해서 상법 본회의 통과는 했어요. 그럼 이게 끝이냐? 막 재계에서 막 반발하고 난리가 났어. 상법 개정하면 막 우리 기업들 다 죽어 어쩌고. 웃기는 소리죠. 상법 개정 그게 뭐냐 하면요. 그 이사회에서 하는 게 이사회에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게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냥 주주가 들어간 거예요. 이사회에서 고려해야 될 대상이 그동안에는 즉회사 주식 갖고 있는 주주 이런 사람들은 관심 없어. 누구야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죠? 회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아주 옛날 사고방식이죠. 내 회사요. 그럴 것 같으면 주식으로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지. 비상장 기업으로 계속 남아야지. 상장해가지고 온갖 편의는 다 보면서 그죠? 개인들 돈은 쭉쭉쭉쭉 다 빨아먹으면서 자기네들의 권리는 내세우면서 책임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살아온 게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물론 100%다 그렇진 않죠. 예외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작은 지분으로. 그죠? 우에 아주 작은 지분으로 내 회사인 양 이사회를 장악해서 내 맘대로 막 하는 거야. 회장이 까라면 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는 고쳐야죠. 근데 발끈해요. 상법 개정하면 우리 기업들 다 죽는다 진다. 그럼 이 집까지 나쁜 짓 온갖 그죠 비리는 다 저질러 놨고 계속 해먹겠다 그 소리밖에 아니죠. 잘못된 거죠. 배당도 찌꺼리만큼 주고 처음 돈 생기면 비상장 기업 만들어가지고 이익들 다 빼돌리고 택단대가 기업 분할 끝없이 기업 분할 해가지고 그죠 개인 주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 모든 나쁜 짓을 다 한 그 결과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법 개정을 부르짖게 만든 거예요. 이제 상법 개정이 된다니까 회사 망한다고 호들갑 떨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죠. 아마요 재계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난 로비를 하겠죠. 그래 되면 최상목 권한대 그거 취소시키면 돼. 무마시키면 돼. 그죠? 아마 부결될 것 같아요.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이 시도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겨요. 또 만님 그죠? 조기 대선으로 간다 하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후보들이 그죠? 그중 2천만 우리 주식 투자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도
슬그머니 지금 국민의힘은 결사 반대하죠. 상법 개정 결사 반대해요. 민주당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뭔가 의지가 있어서 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반대해. 근데 조기 대선 분위기로 가면 그때도 반대할까? 의문이에요. 의문. 어쨌거나요.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상법이라는 게 아무도 거론도 안 했는데 이제 조금씩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 자꾸 변화가 생긴다는 거. 그러면 기업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자연스럽게 바뀌겠죠. 그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업들을 찾았어. 지금 투자를 해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기업을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고 그게 투자. 제가 생각하는 어떤 투자의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차트요? 저도 한때는 차트가 무슨 어떤 마술 램프라 생각하고 온 책 엘리어트 파동부터 해가지고 온 책 안 본 게 없어요. 근데 많이 망했죠. 망하고 나서 결론은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저는 차트만 봤기 때문에 망했어요. 차트, 그죠? 차트에 있는 쫙 펼쳐져 있는 이 봉 하나하나가 개미들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봉이에요. 좀 의미 있어요. 봉 하나하나에 의미가 없는 봉은 없어요. 다 제각각 사연을 갖고 있어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차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회사 공부를 해야 돼요. 그 회사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을 때 차트를 보면요. 전혀 다른 세상이 보여요. 회사 내용을 모르고 차트를 봤을 때는요. 피카소의 그림 같아. 초현실주의. 그냥 각각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혼자서 그냥 동그랗지고 여기가 매집봉이고 여기에서 뭐 주식은 여기서 지지를 받을 것이고 혼자서 소설 쓰는 거예요. 근데 회사를 이해를 하면요. 다른 세상이 보여요. 아, 이게 피카소의 그림이 자세히 보니까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해를 하니까 이거는 초현실주의가 아니고 정밀화였어. 느낄 때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투자의 정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차트는 보조지표다. 회사를 알아야 된다. 그 아는 과정이 투자의 정석이다.